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 겁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조언을 들어왔을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지거나 아주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뛸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라고 하죠.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합니다. 불안하고 떨리는 손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배웁니다. 문명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니 우아한 대처법은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절 바른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이자 자연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자연은 절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통제 가능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자연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아주 작은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발가락 끝에 온몸에 힘을 줘서 아주 꽉 쥐어 보세요. 그리고 턱에도 힘을 줘서 이를 꽉 악물어 보세요. 어깨는 귀까지 바짝 끌어올려 보십시오.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자, 이 뻣뻣하고 굳어 있는 상태에서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온하다. 나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 나는 깃털처럼 가볍다. 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평온해지십니까? 턱의 긴장이 생각만으로 사르르 풀리던가요?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더 숨이 막히고 답답할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생각만으로는 이 물리적인 긴장을 풀 수 없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거대한 모순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굳게 믿지만 에너지는 오직 생각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법칙 중 하나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다들 아실 겁니다. 에너지는 우주에서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형태만 바뀔 뿐이죠.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때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의 몸은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양의 화학 물질을 혈관 속으로 뿜어냅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생존을 위한 화학 물질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고 실제하는 잠재적 에너지입니다.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 놓은 것과 같고 당장이라도 튕겨 나갈 듯이 꽉 압축된 스프링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억눌린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가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발해 버릴까요? 아닙니다. 갈 곳을 잃고 갇혀버린 에너지는 우리 몸의 근육 조직 속으로 신경계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그곳에 갇혀버립니다. 비상사태를 알리는 사이렌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스피커를 담요로 덮어놓고 안 들리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보 시스템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만성 피로의 진짜 정체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침착함이라는 통념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현실이 산산조각 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짜 현실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몸이 얼마나 경이로운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지 확인해 보시죠. 과거의 위대한 과학자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아이작 뉴턴 그리고 마이클 패러데이 같은 천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힘과 운동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패러데이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선들을 상상했고 그 상상력은 전자기학이라는 놀라운 세상을 열었죠. 그들은 모든 움직임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힘은 어딘가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완벽한 인과율을 알았습니다. 이 우주의 마법 같은 것은 없으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물리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 완벽한 물리학의 법칙을 정작 우리 자신, 즉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기계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몸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상한 철학적 오만에 빠져버렸죠. 이성이 모든 생리적인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그런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훨씬 더 단순하고 무식할 정도로
물리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1965년에 발표된 신경과학의 아주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관문 통제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고 학술적으로 들리죠. 제가 아주 쉬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이 아프리카 초원이나 깊은 숲속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행동 패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치태에게 목숨을 걸고 쫓기던 영양이나 굶주인 늑대를 간발의 차이로 피해 도망친 사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장 박동은 분당 200번을 넘게 뛰고 근육은 폭발할 것 같으며 눈동자는 공포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서 겨우 안전한 덤불 속으로 몸을 숨긴 그 동물들은 그 직후에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가만히 바위에 기대어 눈을 감고 명상을 할까요? 아니면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요가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온 몸을 아주 격렬하게 마치 전기에 감전된 미친 사람처럼 덜덜 뜹니다.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온몸의 근육을 부르르 떠는 거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 몸을 턴다고 하면 그것을 극심한 공포의 부작용이거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나약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거친 동물의 세계에서 그리고 냉혹한 물리학의 세계에서의 떨림은 결코 두려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리학적인 폭발 사이클을 안전하게 완성하고 마무리 짓는 아주 정교한 물리적 스위치입니다. 몸속에 가득 찬 그 생존 화학 물질들은 도망치거나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동력원입니다. 사냥이 끝났다고 해서 그 화학 물질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의도적으로 몸을 털어내서 그 남은 화학 연료를 운동 에너지로 모조리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시스템 종료 명령어를 강제로 실행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기계적인 장치입니다. 야생 동물들이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몸에 쌓인 에너지를 억누르지 않고 떨림이라는 순수한 운동 에너지로 완벽하게 방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정말 터무니없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진짜 깊고 재밌는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일이 벌어지길래 단지 60초 동안 몸을 떠는 것이 그토록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러분의 몸을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하나의 전기 회로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억 개의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미세한 생체 전기가 쉴 새 없이 흐르는 거대한 유기체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길을 걷다 자동차가 돌진해 오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의 몸이라는 회로에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과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평소에 몇 배에 달하는 수천 밀리트의 에너지가 혈관과 신경망을 타고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자, 회로에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전기가 밀려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두면 메인보드가 새까맣게 타버리고 모든 퓨즈가 끊어지겠죠.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서지보호기, 즉 과전압 차단기입니다. 과부하가 걸렸을 때 서지보호기는 전압이 왜 높아졌는지, 누가 전기를 보냈는지 따위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리적인 스위치를 탁하고 기계적으로 내려서 회로를 보호하고 남는 전기를 안전하게 땅으로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접지라고 부르죠. 우리 몸에서는 바로 근육이 접지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두려움에 질려 몸을 덜덜 떠는 행위는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생존 에너지를 무해한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몸 밖으로 빼내는 가장 완벽한 물리적 방출 과정입니다. 근육을 빠르게 수축하고 이완하느니 기계적인 진동 운동은 피 속에 남아도는 아드레날린 분자들을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불태워 버립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현상의 진짜 마법, 아니 진짜 물리학은 우리의 신경계 내부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A베타 신경섬유라는 아주 특별한 전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 신경은 굵기도 아주 굵고 전기가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통하도록 두꺼운 절연 물질로 껍질이 단단하게 씌워져 있는 최고급 해저 광 케이블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몸을 강하게 털어낼 때의 굵은 케이블을 타고 기계적인 자극의 신호가 초속 70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척수를 향해 쏘아집니다. 초속 70mm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반면에 여러분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신호는
아주 얇고 피복도 없는 낡은 구형 전화선처럼 그 전달 속도가 지루할 정도로 느립니다. 자, 이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여러분의 척수라는 좁은 통로로 밀려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나게 빠르고 강력한 기계적 떨림 신호가 그 느려 터진 스트레스 신호를 완전히 밀어내고 길을 가로막아 압도해 버립니다. 두 신호가 겹치면서 스트레스 신호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물결파가 만나서 서로를 상쇄시켜버리는 물결의 간섭 현상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현상 중에 모아레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촘촘한 그물망을 겹쳐 놓으면 원래 그물에는 없던 전혀 새롭고 기묘한 무늬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 신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느린 신호의 그물망 위의 떨림이라는 아주 빠르고 강력한 기계적 신호의 그물망을 겹쳐버리면 원래 존재하던 두려움의 패턴은 붕괴되고 안전과 이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뇌파의 무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앞서 짧게 언급했던 관문 통제 이론의 진짜 물리학적 실체입니다. 아프면 상처 부위를 문지르는 본능적인 행동도 다이 빠른 신경망을 이용해 통증의 문을 닫아버리려는 기계적인 원리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까요? 우리 몸통의 가장 깊숙한 곳, 척추의 하단부터 골반을 지나 널다리 뼈까지 굵게 이어져 있는 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일명 영혼의 근육이라고도 불리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 근육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맹수 앞에서 방어 태세를 취할 때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쪼그아들고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밧줄 같은 녀석이죠.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스트레스까지 받기 때문에 이 요근이 항상 짧아지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의 끈을 놓고 자유롭게 몸을 덜덜 털어내면 팽팽했더니 요근의 물리적인 잠금이 마침내 찰칵하고 풀리게 됩니다. 단단하게 엉켜있던 도르래의 매듭이 풀리는 것과 같죠. 이 요근의 장력이 풀리면서 그 미세한 진동은 뇌까지 이어져 있는 길고 긴 미신경을 물리적으로 건드리게 됩니다. 미주신경이 진동을 감지하는 순간 뇌에서는 드디어 부교감 신경계라는 스위치를 웁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평화의 시스템이죠. 즉 요근을 흔들어 이완시키는 물리적인 행위 하나가 뇌 전체의 화학적 상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끊어질 듯 아슬아슬했던 몸이라는 회로가 드디어 안전 모드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심리 치료가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생체 역학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섬광이 터지며 기존의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것,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심리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순수하고 냉혹한 물리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 슬픔, 기쁨, 두려움이라는 것도 결국 뇌 속에서 벌어지는 화학 물질 농도의 미세한 변화와 시냅스 사이를 건너뛰는 전기 신호의 이동일 뿐이니까요. 트라우마는 한낱 과거의 나쁜 기억이 아니라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인 근막에 차곡차곡 저장되고 억눌린 기계적인 장력 그 자체입니다. 엄청난 힘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보통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요인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경계는 그 사건의 순간순간을 아주 미세한 조각으로 나누어 경험합니다. 마치 커다란 소시지를 아주 얇게 썰어내는 것과 같죠.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경계는 그 소시지의 어느 한 단면, 가장 공포스러웠던 그 얇은 시간의 조각에 영원히 갇혀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몸은 여전히 그 과거의 조각 속에서 맹수에게 쫓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뇌관 가장 깊은 곳에는 망상 활성계라는 아주 원초적이고 단순한 레이더 센서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재밌는 거니 센서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나는 괜찮다. 여기는 사무실이다. 이불 속은 안전하다라는 논리적이고 문명화된 언어를 단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멍청하지만 확실한 센서는 오직 여러분 몸의 물리적인 텐션 상태만 실시간으로 읽어냅니다. 여러분의 턱관절이 굳어 있고 숨이 가슴 상단에서 얕게 헐떡이고 있으며 어깨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행복하다고 100번을 외쳐도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스템 경고, 아직도 맹수에게 쫓이고 있음. 근육의 장력을 보아하니
주변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함, 비상사태 계속 유지할 것.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체면 따위는 집어던지고 몸을 미친 듯이 털고 관절을 마구 꺾으며 자유롭고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격렬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며 뼈와 뼈 사이의 관절기 요동치는 엄청난 양의 물리적 동역학 신호가 척수를 타고 뇌로 쓰나미처럼 밀려 올라갑니다. 망상 활성계는이 무질서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스캔한 뒤 드디어 새로운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근육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에너지를 사방으로 분출하는 것을 보니 생존을 위한 끔찍한 도망치기가 마침내 끝났구나. 적은 사라졌고 우리의 육체는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구나. 경보 해제, 코르티솔 밸브 차단. 우주의 스케일로 시야를 한번 넓혀서 생각해 보십시오.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 이후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파동치며 형태를 바꾸고 우주 밖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블랙홀이 별을 통째로 집어삼킬 때조차 그 테두리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X선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미친 듯이 방출됩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에너지가 한 곳에 고여 멈춰 있는 것은 오직 죽음과 파국을 의미할 뿐입니다. 원자 단위로 쪼개어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은 과거 어느 시점에 수많은 초신성 폭발을 거치며 만들어진 별의 먼지들입니다. 우리 몸 역시 이 거대한 우주의 냉혹한 연력학 법칙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생겨났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디론가 이동하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소모되어야만 합니다.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저 견디기만 하는 것은 얄팍한 이성으로 수십억 년을 지배해온 물리학의 섭리를 거스르려는 엄청난 오만이자 착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작은 실험의 결과로 다시 돌아가 그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꽉 쥐고 턱에 힘을 주어 근육을 수축시켰을 때 머릿속의 평화로운 생각만으로는 결코 그 긴장을 풀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는 뼛속까지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에너지는 생각으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 방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언제나 허상 같은 마음이 아니라 확고한 실체인 몸에 있습니다.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옛말은 시인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은유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자와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근육 섬유의 장력으로 이루어진 아주 냉정하고 정확한 물리적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부터는 극도의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거나 직장의 스트레스로 목이 졸리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 심호흡이나 하면서 마음을 비우라는 주변의 허황된 헛소리는 가볍게 무시하십시오. 대신 화장실이나 비상구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공간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켜고 딱 60초 동안만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온몸을 격렬하게 털어보십시오. 손목에 관절을 털고 다리에 근육을 흔들고 어깨를 미친 듯이 들썩거리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적인 뇌가 도대체 지금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냐고 당황해서 물어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근육을 계속해서 흔들고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근육이 혈액 속에 끈적하게 남아있는 스트레스 화학 물질을 모조리 용광로처럼 태워버리고 굵은 신경 다발리 완전히 안전하다는 빠르고 강력한 전기 신호를 뇌의 망상 활성계로 올려보낼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60초의 폭풍 같은 진동이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의 멍청하지만 사랑스러운 신경계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한 것처럼 완벽하게 초기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역학 법칙에 기꺼이 순응하고 몸의 지성을 믿는 무식한 진실.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과학적으로 평온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과 여러분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낡은 방식에 아주 작은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물리학적 균열을 만들어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물리학의 진리는 두꺼운 전공서적 속이나 대학의 연구실 칠판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피부 아래에서 심장의 박동에서 신경을 타고 흐르는 전류에서 찬란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되니 기막히고 놀라운 우주의 핏빛비밀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갈 곳을 잃고 멈춰버린 채 고여있는 에너지는 결국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회로를
가장 잔인하게 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흔드십시오. 그리고 살아남으십시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기막히고 정신 나간 자연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M.